이번 순서부터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오늘 주식시장도 계속 이어가고 있나요? 그 훈풍을? 어제 너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2% 이상 급등을 했었고 외국인과 기관, 우리가 양대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큰 손들이 엄청난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좀 지쳤는지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강보합, 약보합,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의 특징적인 것은 오늘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5월에는 주식을 주로 팔고 나와라라는 뭐 격언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처럼 이렇게 확 뜨겁게 달아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5월에는 팔아라, 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고요. 그런 증시 경호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확보한 겁니다. 미국의 거의 한 250년의 역사상 5월의 주가가 가장 낮았고요. 우리도 한 30년, 40년 역사를 통계로 놓고 보면 5월이 주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 나왔는데 그러나 100% 맞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초부터 한국 주식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허겁지겁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물론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잘 나왔지만 나오기 직전까지는 경기 우려도 굉장히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수급적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올해 5월은 그간의 5월과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막 성급하게 막 매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반도체주에 이 매수가 집중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 전망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반도체 전망,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반도체에 녹아든 핵심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테마는 무엇이냐? 다 알다시피 AI 혁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 AI가 갈 것이고 AI가 안 들어간 것이 없겠죠. AI 로봇에도 AI가 들어가고 자율주행할 때도 AI가 들어가고 그러나 그 기본 중에 기본 AI 테마의 가장 핵심은 AI 반도체 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물론 엔비디아가 전반적인 칩을 총괄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성능 좋은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것과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한국만큼 이렇게 다 한국 증시만큼 몰려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주식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핵심 테마는 AI 테마, AI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가만 보면 이 반도체가 이끌다고 해도 금리에는 뭐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를 낮출 듯 하다가 결국에는 안 낮추고 동결을 하면서 그 여파가 지금 주식시장에도 계속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테마도 좋고 재료도 좋지만 수급이라는 거, 돈이 들어와야 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금리와 주식이 중요하냐? 고금리는 유동성이 마르잖아요. 반면에 금리를 낮출수록 유동성을 푸는 효과이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좀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좀 유동성이 돌기를 바라고는 있는데요. 당초 특히 작년 말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올린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겠지만 시장은 당초에는 한 올해 6번은 낮출 거야. 그러다 4번은 낮출 거야. 그러다 2번은 낮출 거야. 안 낮출 수 있어.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2번 정도 낮출 수 있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보는 부분은 실제 금리를 낮추는 이거 기준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영하는 시장금리.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렵게 채권금리, 국채금리라고 하는데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이 채권금리가 먼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 딱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11월에 할 거야, 12월에 할 거야.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장금리이자 바로 이 채권금리인데 그게 먼저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역사상 그게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준이 다음 달에 할 거야, 9월에 할 거야, 그거 지칩니다. 하루는 금리 인하 할 거야, 어젯밤은 또 다시 금리 인상할 거야.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 이거 보지 마시고요. 딱 그 시장 금리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일단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 포인트만 조금만 더 간다면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광석 교수님 나오셔갖고 저희가 실물 경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언제쯤 좀 나아집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9월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증시는 어떻습니까? 언제쯤 좀 더 좋아질까요? 지금보다. 저는 증시가 특히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나빠질 이유는 특히 올해는 저는 없다고 보는 쪽이요. 외국인들이 좀 묘한 부분이요. 원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화 약세가 되면 원화 약세 때마다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원화가 약해진 거잖아요. 한때 1,400원까지도 가고. 그랬죠. 그랬으면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1월부터 외국인은 15조 이상을 계속 사요. 근데 원화가 약세인데도 외국인이 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원화의 강세에 베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하. 외국인들이 뭐 다 맞지 않고 외국인들이 신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수급이 보였을 때 과거 역사상 보면 오히려 이때부터는 원화가 빠르게 강해지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코스피가 올라갔던 적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좀 더 가세를 해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들 뭐 주게 된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은 역설적인 상승, 즉 경기는 나쁘지만 주식시장만 먼저 튀어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워낙 지금 물가도 오르고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주식 시장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제가 여쭤본 이야기였습니다.